우리가 조금 EDP 설명이 많이 했잖아요. 조금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 근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앞으로 2017년 미대 입시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분석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그런 입시적인 내용 말고도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입시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디자인, 실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인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막연하게 이제 디자인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디자인 쪽으로 알아가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속에서만 봤던 이론들 따분하고 막 지루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이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랬던 선생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추후에는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즉석으로 바로 이제 피드백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빨리 먹어요. 배고파요. 이제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일단 벌집 칼집이나 두툼한 고기,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소세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고기들이 되게 많네요. 네. 고기 두 종류예요? 네. 이건 소, 이건 돼지. 헐.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우육용, 맛싸, 그리고 사이다. 저건 막걸리 대신에 저희가 막걸리를 마실 수 없으므로 네, 저희 이제 방송 막걸리 중에 술을 못 대신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맛싸를 이제 먹을 거고요. 네, 여러분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온다는 거 아시죠? 또 미대입시생들이 체력이 필수예요. 네, 그리고 삼시세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또 이어서 오늘 미대입시 먹방 방송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2017년도 입시적인 내용의 예측인데요. 또 그것 말고도 이제 입시적인 내용 그리고 디자인 진로 여러분 접하기 힘들잖아요. 또 그런 내용에 관해서도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부터 현재 미대 입시를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먹어요? 이제 먹어요. 먹으면서 배고파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달궈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한번 꽂아줘요. 달궈볼게요. 쳐져 있고. 야채 넣어도 돼요? 네. 그거 하면 저것도 넣고 된장에. 익었으니까 불 조심하시고요. 제가 저요? 구울게요, 제가. 난생 고기 잘 구워요? 네, 잘 구워요. 잘 구워요? 네, 잘 구워요. 그래요? 잘 너무 굽는다니까 어떤데?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제일 가까이 근데 있어요. 일단 좀 아삭. 달군 다음 해야죠. 불판을 좀 달궈야 돼. 기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부터. 왜 끄세요? 왜 그래요? 보면은 이것도 지금 된장찌개를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잖아요. 맛있겠죠? 이거 어떤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처음에 미술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런 거 좀 궁금한데.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다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길동이나 어떻게 미술을 시작하게 됐니? 뭐 인섬이나 어떻게 시작하게 됐니?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이제 만화를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죠. 똑같았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 그리면서 이제 수학 시간에 뒷장에 낙서하고 연습장에 낙서하고 그림 일기 쓰고 뭐 이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걸 알고 네. 학원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제 그림이 좋아서 하다가 2학년 들어가는 지금 시기죠. 지금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금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나는 미술이 좋아서 미술하는데 이걸로 이제 입시를 치러도 될까? 이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똑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린 쌤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 유치원을 미술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유치원 생활을 해가지고 와. 저는 그때부터 미술 유치원 이런 거요? 미술 학원인데 네. 그러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를 유치원처럼 다닌 거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 그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상 받고 이러니까
잘 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근데 그때는 회화를 했어요. 회화하다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바꿔서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하다가 이제 디자인을 바꾼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 원래 음악 했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플룻 음악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항상 나가려고 네? 아니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원래 항상 저도 미술 유치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다가 나한테 미술 유치원 갔어요? 네 미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같이 다녔어요. 네, 이제 디자인을 원래 항상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집에서 끄적끄적거리기만 하다가 공부학원을 제가 고2 때 다녔어요. 그래서 고3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플룻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항상 해보던 디자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체험 수업을 그때 한 이틀 정도 나갔었어요. 체험 수업을. 그린 거예요? 네, 나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잘 수업해주고 좀 약간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계약했죠. 근데 네. 뭐 그렇게 다들 시작할 때 솔직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솔직히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막 이제 학원 갈 때 또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주변에 뭐 미술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아는 경우가 전혀 없을 때는 시작하기가 되게 막막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뭐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대 입시라는 걸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취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갔는지, 교육이 이제 잘 돼가지고 대학교를 잘 보내는지, 그게 제일, 솔직히 학생들도 제일 먼저 그걸 먼저 판단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술이라는 게 사실 국어나 영어 이런 것처럼 점수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그리는 게 몇 점인지 그런 걸 점수를 정확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죠, 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을 그리고 저는 사실 미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자기가 거기 학원에 가서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어떻게 교육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해서 그 학원이 얼마나 교육이 되게 탄탄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를 따지는 게 네,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을 예전에 학원에서 많이 받아봤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뭐 원장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가면은 말로만 하니까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가르친다 이러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미술학원에서. 네. 근데 저희는 좀 달라요.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매월 말마다 이제 힘들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수업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여러 콘텐츠로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게 정확하게 다 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진짜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판단을 해보라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말만 들어서 판단하기보다는 뭐 체험 수업이나 이런 것들 저희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그냥 부담 없이 와서 한번 받아보면은 학생 스스로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맞다. 아니면 뭐 여기 선생님들이랑 내가 잘 맞는 것 같다. 미술이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런 걸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을 오게 되는 게 학원을 뭐 옮기다던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처음 미술을 시작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얘기만 듣고도 제가 학생이라도 얘기만 듣고는 판단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지금 진짜 어떻게 하는지 수업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감기 안 수업에, 났어?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이런 홍대 앞에서 한 학원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내가 한번 수업을 직접 들어가 봐서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학원의 수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의 수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저는 대구에서 미술학원을 다니고 이제 수능을 보고 입시는 이제 홍대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대구에서 이제 학원을 다닐 때는 거기서 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수능 치고 올라와서 이제 홍대 앞에 딱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너무 잘 그리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학원의 그림이나 뭐 그런 수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잘하는 학생들 안에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겨울특강 때나 수능을 보고 나면은 바로 이제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홍대로 다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구석진 그런 학원에 있는 데보다 좀 홍대 그 미술 학원 거리라고 하죠, 대부분. 저도 근데 지방에서 학원을 다니다가 입시 때 올라와서 애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수업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진짜 근데 장점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크게 나와서 전국에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경쟁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나한테 되게 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잘하는 학생들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 미래 입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제 영어. 생각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서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국어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부터, 그렇죠. 이번 연도 작년 수능부터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국어랑 영어가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왔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나아졌죠. 반영 비율이 커진 거고. 근데 사실 그렇게 변화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과목은 그대로고 뭐 새로 뭐 추가되는 과목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점이 영어 비중이 그렇게 적어졌다 보니까 기존에는 국어 영어 사탐을 이제 골고루 다 잘했어야 했으면은 지금은 이제 국어 영어 사탐이 국어만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어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국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에서도 국어만 1교시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를 망하면은 그 뒤에 것도 다 망하고 국어를 잘 보고 뒤에 거 잘 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국어를 망해가지고 뒤에 다 망하고 그랬는데. 전 국어 망했는데 수학 영어 잘 썼어요. 아 그래요? 좋겠다. 아 뭐야. 그러니까 네. 그 교육부가 지체인 이제 인문계랑 다르게 이제 미대 입시에 지체하는 미술대학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미술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 변별력을 줄 수 없는 그 영어 같은 과목을 배제하던가 퍼센테이지를 낮춘 거죠. 특히 이번에 좀 놀라웠던 게 이대 같은 경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아예 보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신선한 부분. 맞아요. 좀 그리고 이제 네. 한국사. 맞아요. 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사도 꼭 들어가는 과목이죠. 우리가 이제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사는 솔직히 나라에서 공부를 이제 시키기 위해 이제 명분상 다 보게 하는 거고, 실제로 한국사의 반영 비율은 각 학교마다 다른데, 등급별로 정말 1점, 2점, 3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변별력이 다른 과목에 비해 크게 높진 않아요. 그래도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필수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이때까지 공부 얘기 좀 했잖아요. 그럼 실기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2017년도 실기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국민대에서 새로 신설한 기초조형 부분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미대 입시 실기는 거의 기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기초조형이라는 새 과목을 작년에 이제 실기 대회를 통해서 처음 출제를 했죠.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이제 예측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하니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기초조형 문제가 어떤 사물들과 그러니까 학용품들을 주고 그걸로 두상을 만든다던가 또는 이제 기계물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의 조합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조형에 대한 일단의 단서는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이번 연도 정시 문제 아시죠? 내린쌤. 네네. 사마귀가 네. 굴착기가 있는데 과정을 표현하시는 게 이런 건데 사마귀가 굴착기가 되는 과정을 표현하시오가 문제였어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이제 유의사항들이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다들 입시생들이 이제 사마귀를 그릴 줄 알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시물이 나왔고요. 이미지가 나왔고 사마귀를 그릴 줄 알고 포크레인, 그러니까 굴착기를 그리라고 했는데 굴착기 사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굴착기를 그리라는 거는 평소에 굴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소에 그런 사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관찰을 많이 했어야 풀 수 있던 문제 같고요. 대부분의 그림들이 그랬어요. 현장에서 제가 시험을 보고 온 학생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보니까 다들 굴착기랑 사마귀들은 잘 그려요. 아무래도 뭐 재수생도 있고 고3들 잘 그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합격한 그림들을 보면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개성 있게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냐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번 국민대 정시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지만 사실 사진이 다 제공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이 알아서 그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학생 자체가 사물 물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실기력, 사물 물성을 이해하는 그런 표현력 당연히 중요하고 아이디어, 사고 내용까지 보는 되게 종합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그게 발전한 표현 문제였지만 그런 것들이 내년 기초조형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 총점 전형에서 또 다단계 전형으로 바뀐 것도 눈에 띄는데요. 솔직히 전체적인 미대입시 유형을 볼 때 내신의 영향권이 있는 데는 거의 홍대 하나가 유일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국민대 입시 전형이 다단계로 바뀌었고 첫 번째에서 수능 90, 내신 10% 이렇게 뽑는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를 보기 전에 일단 성적으로 학생을 커트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거의 90%, 내신 10% 비율로 일단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 학생들을 뽑겠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실기 시험을 봐서 실기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형은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기랑 공부 그 비율이요. 네. 그리고 사실 내가 아무리 실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1단계에서 공부 전형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많이 뽑겠다는 욕심이 들어간 변화이기도 한데 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내년에 뽑힐 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별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국민대학교 자체는 수능에서 거의 2등급 이상인 학생들,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내신 성적 자체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한 1, 2등급 나오고 내신이 뭐 5, 6등급 나온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 정도 이제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를 즉 하는 학생들이면은 수능이나 내신이랑 완전 별개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네. 대신에 뭐 외고라든가 과고 그런 데에서 미대 입시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뭐 다른 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대학교는 이렇게 이번에 전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던가 하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수시에서 홍대 입사를 지원한 그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이제 정시에서 국민대가 흡수하겠다 그런 의지로 그런 의지가 그런 거예요. 결국엔 뭐 공부랑 실기를 다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 실기 얘기를 했고 이제 기초 디자인 얘기를 해볼 건데 기초 디자인이 이제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초 디자인이 중심이 되지만 이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가 이렇게 몇 년간 흐르면서 패턴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 패턴화가 아닌 약간 시스템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림들이 이제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표현을 잘하는 학생들이 뽑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표현 경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솔솔 들리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건국대가 새로운 입시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소멸을 느끼는 대학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권 성적대 학생들이 가군에서 국민대, 이대가 그렇고 나군에서는 뭐 고려대, 과기대, 그리고 성균관대가 선호를 낀 이제 입시 형태를 치르고 있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선호를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과 소멸을 배운 애들이 이제 전통 소멸을 한 애들보다는 이제 사실 소멸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통 소멸을 이제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전통 소멸을 할 줄 아는 애들은 이제 디자인 하는 거 조금 부족한. 또 상대적으로. 네. 네, 여기서 이제 전통 소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전통 소묘랑 디자인 소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전통 소묘는 일반적인 디자인 소묘에 비해 공간감이 되게 깊어 보이는 괜찮아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톤이 있어요. 톤이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었을 때 그 1번부터 100번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제 방식의 소묘가 전통 소묘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회화를 하는 학생들보다 전통 소묘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반대로 전통 소묘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은 디자인적인 사고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그런 전공의 학생들도 어느 정도 전통 소묘의 방향을 알고 저희가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대로 소묘를 하게 되면은 좋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기초 실기력이 탄탄한 게 중요하고 소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묘를 잘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 입시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맞다. 네? 자 이제 그럼 저희 앞서 입시 관련 얘기를 했더라면은 이제 디자인 진로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저희들이 디자인 실무를 이제 학생들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서칭하는 걸로는 자료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패션 디자인 학과를 가고 싶다 했는데 패션 디자인 학과에 가서 뭐 옷을 만드는 게 너무 자기랑 안 맞다. 그러는 거면은 자기는 패션 디자인 학과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패션 피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미래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지막에 화려한 장면만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 실내 디자인을 한다면은 탁 디자인 해가지고 탁 던져서 집이 완성되는 그런 마지막의 장면만 생각하니까 사실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진짜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애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시각 디자인과 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왜 시각 디자인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디자인이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구체적인 그런 생각도 없고 거기 네. 가서도 뭘 배우는지 모르고. 네, 맞아요. 그게 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기회?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대학생들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제 저희 홍대학 그림선 미술학원에서는 디자인 진로 체험학습 디자인 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란 게 있잖아요. 맞아. 사실 그 취지가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진로 뭐 그런 수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강연자 와서 뭐 자기 작품 설명하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고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앞에 실상, 있는 어떤 디자인 학원에서도
뭐 진로 체험이라고 하고 디자이너들만 초청을 하고 그 디자이너 소개만 하고 거의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디자이너 전공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진로 관련 수업은 직접 실무자들이 와서 학생들이 실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다 프로그램이 짜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정말 홍대 그린섬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아 맞다. 네. 진원쌤. 네.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패션 디자인? 무슨 네. 원피스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치마 아니죠? 치마? 네, 원피스. 저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사실 아, 그런 진짜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기대하세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나연 쌤이 그 패션 디자인과에 갔는데 옷을 만드는 과정이 뭐 너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학생들 많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잘못이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성향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학생들이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화려한 그래서 부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정말 고되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중간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이 그런 중간 과정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보여지는 마지막에 멋진 디자이너가 된 완성된 그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아니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 시각 디자인 또는 패션 디자인의 목표가 있는 학생인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준비한 이런 디자인 진로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면서 그 중간 과정을 알아보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미술학원 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디자인 어떤 일을 그 진짜.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준비를 하는 정말 게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네, 저도요. 좋았을까라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이제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때 시각제인, 정말- 산업제인이 뭐 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를 저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뭐그 대학에 그 전공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이것저것 다 그런- 경험을 네. 하면서 그런 중간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해보면서 나중에 멋진 디자이너 되겠다라는 꿈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그린섬 미술학원 학생들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좀 다 이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가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가위 이거 누가 누구네 가위인지 알아? 모르는데? 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제 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주세요. 알아야 돼요? 그냥. 뜯는 것도 지금 나오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아, 옥수수가 구워졌습니다. 그러죠. 맛있게 먹어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네. 파인애플 먹으면서 얘기해요. 네. 파인애플도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하나씩 이거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지? 손으로. 하나씩 가져가. 손으로. 가져가요. 아주 위에다. 여러분 저희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이 먹방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좀 이런 삼겹살 먹는 분위기에 선생님들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어땠어요? 기존에 좀 이제 입시 설명회랑 좀 어떤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도 하고 저는 경험담 얘기하는 게
제일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되게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 딱딱한 어떤 상담실 또는 어떤 강당에서 지루하게 얘기만 쭉쭉 수업하듯이 듣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학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얘기를 들려주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먹방 방송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좋아요랑 네. 저도 기대가 되는 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창에 이제 피드백이 뜨잖아요. 진짜 재밌겠다, 근데. 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대답도 해드리고 하면 더 의미 있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새로운 먹방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요. 좋아요 많이 네. 눌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좋아요랑 많은 피드백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야지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홍자끓이서 먹방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홍자끓이서 먹방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몇 월에 연기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염도예요, 염도? 다음에 봐요.